3월 14일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판례로 보는 북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판례 중에서 매우 충격적인 그런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북한의 판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입니다. 사실 북한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을까? 북한은 독재 체제이다 보니까 엄청난 복종과 감시 그리고 일탈에 대해서 무자비한 국가에서 우리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흔치 않은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진다라고 생각하니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북한에 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북한 판례에 오른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로 무범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례에 올려서 이런 사건들이 나타날 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양형을 매기라고 이렇게 법투쟁 부문 일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료 화면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여기서 사례를 올리고 있는 판례는 북한이 2007년에 초판 그리고 2년 전에 재판 발행한 법투쟁 부문 일꾼들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저번에 그 참고 자료의 표지와 그 발간사에 대해서 제가 함께 보았는데요. 여기에서는 본 사건을 보기 위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600여 가지 판례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충격적인 사건일까요? 여러분들 전혀 예상을 못할 겁니다.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황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도시에서 생일놀이를 한다고 하면서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3명이 같은 반 동창생인 여자 4명을 데리고 와 밤새껏 술을 마시며 녹음기를 틀어놓고 노래 부르며 춤을 추다가 서로 다른 방으로 갈라져 성교를 하였는데 그중 1명의 남자만이 2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교대로 성교를 하였다. 이런 경우에 음탕한 행위죄, 즉 193조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 단독으로 부하했을 경우하고 이렇게 여럿을 상대로 했을 때하고는 음탕한 죄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 남한에서 이런 경우를 두고 아마 그룹 섹스 이러지 않느냐라고 제가 용어를 좀 찾아봤는데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그룹 섹스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하느냐 이런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에 아주 흔하지 않는 그런 일탈이지만은 일부 청년들 또 그리고 장년들 속에서 이런 일탈 내지는 이런 일탈들이 있어가지고 간혹 사회를 상당히 시끌벅글 만들어 놓은 것만은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굉장히 당황망조해 하고 있습니다. 북한 청소년들은 일단은 의식 속에 그 성에 대한 이런 감촉이랄까요? 예민한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청년들이고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그 나이 때에 필요한 어떤 선적 인식과 그에 따르는 어떤 행동들이 따라오기는 마련이지만은 그래도 가정에서 보고 듣는 것, TV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내부적인 영향 이런 것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이게 희박하다고 보는 것이 옳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것을 원인을 외부에서 들여온 남한 및 미국의 그런 색정적 영화 그리고 색정적인 문물들에 의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병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태들이 심상치는 않은 것 같고 정말로 이게 한두 건으로 제한된 일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결이 어떠냐? 판결이 완전히 과가 아닙니다. 읽어볼게요. 이것은 음탕한 행위죄가 아니라 불량자 행위죄로 보아야 한다. 공화국헌법 제262조에는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합니다. 압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압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음탕한 행위란 남녀가 한 곳에 모여 쌍쌍이 성교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재밌죠? 우리하고는 전혀 아주 맛깔스러운 표현입니다. 판결을 보겠습니다. 음탕한 행위죄가 아니라 불량자 행위죄로 봐야 한다. 좀 살짝 좀 경감시켜줬습니다. 아마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공화국헌법 제262조에는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합니다. 압항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거나 압항의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음탕한 행위란 남녀가 한 곳에 모여 쌍쌍이 성교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식 표현은 그룹 섹스라고 하죠. 그러므로 이런 정황에서 제기된 대상들은 서로 다른 방으로 갈라져 성교한 것만큼 음탕한 행위는 되지 않는다. 한 방에서 다 이렇게 막 부비고 돌아갔으면 이건 음탕한 행위인데 그래도 다 제 방으로 들어갔고 이 한 남자만이 여자 2명하고 같이 이제 뭐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결혼 생활을 논의할 연령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난잡한 성적 관계를 가졌으므로 불량자 행위로 보아야 한다. 이들 중 한 남자가 한 장소에서 2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성교한 것은 음탕한 행위죄로 볼 수 없겠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데 그것은 역시 남녀가 한 방에서 쌍쌍이 성교한 행위는 아니므로 불량자 행위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2대1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쌍쌍이 음란 행위를 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량자 행위. 불량자 행위면 어떻게 될까요? 불량자 행위면 5년 미만의 10년까지는 아닙니다. 5년 미만의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이니까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는 일단 재판에 기소할 수 없고 소년원 같은 데 가지고 이제 교화를 하죠. 북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이게 청소년들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탈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만 따로 구려하는 청소년 교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화소는 아니지만은 이 교도시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내지게 되는 거죠. 참 청소년들도 그 아까운 나이에 이렇게 술 먹고 당에서 하지 말한 짓거리 했다가 일생을 망치니까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뭐 청소년들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소년에 가가지고 정말 개심하고 새로운 그 삶을 성인에 들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면 별 뭐 하자가 없을 것 같은데 북한에는 이렇게 한번 딱 붙여놓으면 그 청년동맹 생활기록지에 딱 오르고 이것이 그 어디를 가든지 계속 따라가 붙기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쫑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야 이게 북한 세상도 역시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이 사람 사는 세상에는 뭐 좋은 사람, 바라는 사람, 뭐 그리고 정도로 사는 사람, 일탈자도 있고 청소년들도 각이한 어떤 성적 인지와 또 그에 대한 표현을 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같은 경우는 과거엔 정말 저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게 조언을 해주던 저희 직원 여성분이 깜짝 놀라고 어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씌워져 있는데 내가 뭐 빼고 싶으면 빼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법 투쟁 법률 일꾼들을 위한 이 책의
463페이지에 정황 243번으로 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절대로 뭐 지어내거나 창작한 거 아닙니다. 그 부분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진짜 이런 사건이 하나만 있는가?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은 더 아주 희한한 사건입니다. 그거는 우리 남한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결혼을 빙자한 성폭행? 뭐 그 정도 될까요? 보겠습니다. 먼저 정황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이거 재간둥이들 많습니다. 북한에도. 출소자 한상철은 청년동맹 유급 간부로 가장하고 사정기를 메고 다니면서 기동예술선전대 배우들을 선발하러 왔다고 하면서 학교들과 지나다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곱게 생긴 처녀들을 몰라서 노래도 불러보게 하고 또 글도 읽어보게 하면서 사진까지 찍은 다음 그들이 가족들로부터 우리 딸 이거 배우 좀 시켜주시오. 그래서 음주접대와 뇌물까지 받아먹고는 육체미가 있어야 무대에 나설 수 있다고 하면서 처녀들을 반라체 상태로 벗겨놓고 줄자를 가지고 가슴과 허리, 험치 부위를 잰다며 여기저기 만져 흥분시켜 놓고는 아이 불사 이놈 이거 성폭행까지 하였네. 북한에서는 성폭행 용어가 없습니다. 청교까지 하였습니다. 그럼 한상철의 행위가 어떤 범죄로 되느냐? 이거 완전히 이게 선수네요. 북한도 아마 선수가 저 있을 때도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저희 대학에 여 선생도 그 똑똑하던 여 선생도 당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뭐 배우로 뽑아준다. 여기서는 배우는 뭐 돈 벌다는 것만 생각하지만 북에서 이게 기동예술선전대 배우가 된다는 것은 소위 최고 지도자의 친솔부대라고 하는 그런 예술인으로 된다는 일이고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직업도 상당히 다른 사람들 보기에 불우한 직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뽑으려고 왔는데 이 기회에 자기가 뭐 요구하는 대로 보이고 뭐 찍고 뭐 이런저런 부모들도 굉장히 이게 하늘처럼 멋이죠. 근데 제대로 만나야지 이런 식으로 사기업자꾼 만나다가는 이제 일생을 완전히 종치게 되는 거죠. 흔한가고요. 이런 현상이 사실은 좀 무심합니다. 너무 무심합니다. 원래 이런 꾼들은 계속 이런 일만 하거든요. 감옥에 들어갔다 또 몇 년 살고 나서 또 이짓거리하고 또 들어가고 그게 계속 담습되다 보니까 뭔가 북한 사람들이 그런 놈들은 그냥 거시기를 가해를 잘라놔야 이거 정신 차린다고들 당한 부모들은 엄청 격분해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판결이 나올까요? 여기 있습니다. 한상철이 행위는 형법 제263조 직권남용죄가 되는만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학형법 제263조에는 관리일꾼이 아닌 자가 관리일꾼으로 가장하여 또는 관리일꾼이 다른 관리일꾼이 직권을 남용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또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철의 행위가 죄로 되는 것은 관리 일꾼인 청년동맹 유급 일꾼으로 가장하고 그리고 배우들을 선발한다고 하면서 음주점대와 돈과 물건을 받아먹고 성교까지 하는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음주접대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돈과 물건 받아먹고 마지막에 성교네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첫째가 성폭행 그리고 뭐 음주접대 이런 식으로 죄를 무서히 다루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 그 정은 아저씨가 하도 좋아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별로 죄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관리일꾼이 아닌 자가 관리일꾼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범죄자를 잡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직권남용죄로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도 있네요. 사실 내가 그 나쁜 놈을 잡기 위해서 뭐 내가 경찰인 척 이렇게 위장하고 잡았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권남용죄로 되지 않는데요. 한상철의 행위는 그 정상에 따라 불량행위죄, 앞에서 봤던 청소년들이 그런 일탈죄와
병합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상철의 행위를 뇌물죄로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뇌물죄는 어떤 사업을 해준 데 대한 또는 사업을 해줄 때에 대한 대가로 돈과 물건을 주었을 때 받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상철이가 음주적대와 뇌물을 받은 행위는 약치량이 법이 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형법 제299조 개인재산 속여 가진 죄. 재밌습니다. 용어가 아주 재밌죠. 개인재산 속여 가진 죄로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국민들의 법치 수준에서 본다면 뭔가 하나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바로 여성들을 배우를 시켜준다고 하면서 성폭행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서 뭐 다루는 조항이 없습니다. 야, 이게 정말 희한한 나라죠. 자, 이렇게 해서 앞에 두 건은 이렇게 아주 극단한 사회적 일탈, 그룹 섹스와 그리고 또 여성들을 기만해서 성폭행한 이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아주 너절한 이런 죄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이제 북한에서 처리하는지 우리가 판례를 통해서 자세히 보았습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 판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논란이 많습니다. 탈북자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죠. 어떤 질문들이 많으냐 하면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남조선 방송을 듣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남조선 방송을 듣다가 잡히면 북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례를 가지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능공학교 학생 마영길은 산에 갔다가 남조선에서 들여보낸 소형 반도체 라디오를 발견하였다. 그는 적지물로 해당 기관에 바치하겠으나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집에 몰래 가져다가 밤마다 체계적으로 적방송을 들었다. 적방송입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알려주었다. 이런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북한 방송을 들으면 죄가 되는 거 아니요? 한때는 죄가 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북한은 적방송을 들은, 즉 남한 라디오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판결. 마영길의 행위는 형법 제195조 적대방송 청취, 인쇄물, 유인물 수집, 보관, 유포죄로 됩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여기에. 형법 195조에는 반국가적 목적이 없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미라, 사진 녹화, 그리고 인쇄물, 유인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유포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적대방송의 체계적인 적치는 5번 이상을 의미합니다. 야, 너 방송을 머리다 몇 번 들었어? 한 번 들었어? 2번 들었어? 그게 잘 불어야죠. 이거 법 모르고 그냥 5번 이상 불렀다가는 뭡니까? 정상이 무겁단 말이죠. 무거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모하였거나 5번을 의미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란 공모하였거나 즉 방송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듣게 하였거나 인쇄물,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상정신적으로 동요를 일으키게 한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마영길 행위가 이죄로 되는 것은 적들이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 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판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대북 라디오를 엄청 들어요. 이 사람 듣고 저 사람 들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남한하고 뭐 러시아하고 올림픽 경기에서 이겼대. 남한이 이겼대. 지금 이렇게 말해놨단 말이죠. 근데 이건 조선중앙방송에서 안 나왔어요. 그럼 그걸 말한 사람은 어디에서만 들었겠습니까? 이건 대남 라디오를 듣는다는 소리죠. 남조선 라디오를 듣는다는 소리죠. 그렇게 바쁜 경우에는 고둥지둥 애둘러 댑니다. 아니 버스 타고 오면서
아니면 저 장거리에서 누가 이야기하더라. 이렇게라도 면피를 해야지. 그게 주변에 귀를 바싹 강구리고 있는 보현이나 이 당 지도원들한테 귀만 들어가면 이것은 정말로 어떤 처벌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기서는 물론 북한이 5년 이하라고 했지만은 5년 이하가 아닙니다. 이 대북 라디오를 듣다 잡힌 경우에는 5년이 아주 가장 미미한 것이고요. 이건 뭐 제 마음대로 매길 대로 매깁니다. 그리고 북한은 변호사가 있어가지고 이 검사의 어떤 기소와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뭔가 증인 입장에서 이렇게 변호를 해서 떨궈야 되겠는데 이 변호사까지도 같이 맞장구를 치게 되거든요. 이 진짜 잘못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관대하게 봐달라. 요 말 딱 한마디입니다. 변호사는. 그리고 변호사는 이 법원과 따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의 사람입니다. 법원 소속에 누구를 갖다가 변호사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변호사 자리에 앉는 것일 뿐 진짜 변호사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세 건을 통해서 야, 이 북한 희한한 데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북한 주민들도 또 북한 사회도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그런 일들도 왕창 있다는 거죠. 최근에 들어와서 애국의 문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뭐 향락가 그리고 흥미와 흥치와 관계되는 것이라면 인간은 너도 나도 탐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당국의 탄압에 의해서 일정한 정도에서 숨겨질 뿐이겠죠.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